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란다 안쪽에 다육입니다. 또 비를 맞았기 때문에 뭐 거의 심정이 아이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심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비가 이렇게 자주 오니 제가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베란다 안쪽 반면에 베란다 안쪽의 다육이들은 지금 물을 못 먹고 쫄쫄 굶어서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왜 베란다 안쪽에 물을 안 주냐면 다육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베란다 안쪽에 해가 안 드는데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장하는 계절이어서 엄청 웃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베란다 안쪽에는 물을 못 주고 거리대 밖에 다육이들은 지금 아주 그냥 배가 터지도록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 녀석은 제가 요게 이름이 니크셔나금 진짜 웃자람 대마왕입니다. 너무 심하게 웃자라서 제가 적심을 했는데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얘도 그러니까는 거리대에다가 자리를 줘야지 얘가 웃자라지 않아요. 근데 어머 뭐야 요렇게 입꼬지가 이렇게 잘 됐어요. 얘는 진짜 입꼬지도 잘 돼요. 니크셔나금은 색도 진짜 예쁘게 나왔고요. 이렇게 애기들도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니크셔나금 제가 언제 적심했냐면 여기 보면은 5월 10일? 5월 10일 날 적심했나? 그런 것 같아요. 4월 27일 날 적심했네요. 4월 27일 날 적심해갖고 많이 키웠는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큰 거는 제가 막 물을 팍팍 주지 않아서 그래요. 얘도 거리대 밖에다가 내보내야지만 색감이 좀 예쁘게 물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요 하얀색 부분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겠죠? 그때 적심했던 잎들 떼낸 잎꽂이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니크셔나금 제가 기억에 하나인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거의 얘도 100% 군생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니크셔나금 완전 재밌습니다. 요 녀석 잎꽂이 하면. 수연이는 제가 물꽂이 했던 수연이를 화분으로 옮겨준 수연입니다. 지금 물을 안 줘갖고 얘가 억지로 지금 물이 들었어요. 근데 얘는 확실히 수연이가 맞기는 한데 프릴감이 아주 큰 그런 수연이에요. 수연이도 보면은 종류가 짜잘짜잘하게 얼굴이 쬐끄만 수연이 있는가 하면은 꼭 양진의 어떤 다른 버전 같은 반면에 수연이가 또 어떤 수연이가 있냐면 대형종 프릴 계열의 그런 다육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또 수연이가 있는데 요 녀석은 좀 덩치가 큰 수연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요거 그 다이소 영양제 2알 이렇게 탁 올려놨죠. 저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육이한테 안 닿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요건 관엽식물용이니까 여러분들 막 엄청 막 듬뿍듬뿍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요거 주는 거 보고 주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 계셨는데 샀는데 어떡해요. 관엽이는 저에게 한 몇 개 없는데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아이고 제거 밖에 노경을 보면서 제가 지금 심란해하고 있습니다. 아우 덩치가 그냥 자 이렇게 수연이 물꽂이 했던 수연이 1년 동안 물꽂이 했다가 더 이상 성장세가 보이지 않아서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줬답니다. 이거는 샤비홍이에요. 샤비홍인데 지금 하엽 좀 보세요. 이렇게 색이 물든 거는 억지로 지금 물을 못 먹고 물이 들어서 지금 요런 빛감을 내고 있어요. 물론 뭐 진짜로 물 들어도 이거랑 비슷하겠지만 지금 마른 게 많이 표가 나죠. 이 샤비용이 있는 자리가 서큘레이터 앞자리여서 얘가 좀 많이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틀어주는 그런 선풍기라든가 요런 거 가까운 자리에 있는 다육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그런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자리 교체를 조금 해주시던가 아니면 회전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간접바람을 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환경에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직바람을 쏘이는데 그곳에 있는 다육이들이 진짜 삐들삐들 말라갑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 녀석 지금 물을 좀 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얘 수영이 되게 웃기죠. 수영이 되게 웃긴데 요건 여러분 꽃대가 있었던 자리예요. 꽃대가 있었던 자리인데 제가 꽃대를 다 제거를 했는데 요 녀석 하나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얘가 꽃대가 아니라 자구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수영이 요런 수영이 됐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요런 수영. 지금 샤비용 이 샤비용 4개를 합식한 거예요. 샤비용 요거는 어디서 사냐면 제가 2000 시민다육에서 사왔던 샤비용입니다. 가격도 기억해요. 이거 1,500원인가 1,000원에 샀던 것 같아요. 아이고 하엽 제거하고 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색감이 엄청 오묘하죠.
가문의 다육인 것 같은데 요 녀석의 이름은 코타로우예요. 3도였었는데 지금 생장점에서 애기들이 이렇게 참 희한하죠. 요렇게 없어지면서 브로치같이 예쁜 애기가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 요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근데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녀석 성장할 때까지. 마치 꼭 꼬집게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생장점이 사라졌었나? 저는 처음에 새로 나오는 애기들이 요렇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장점이 사라지고 다시 나오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코타로우는 보니까 백분이 조금 덜한 거 보니까 이 콜로라타의 어떤 그런 특징보다는 그 교배를 한 다른 쪽, 백분이 없는 쪽에 그 성향이 조금 더 강한가 봐요. 백분이 좀 덜하죠, 얘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애기들을 새롭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색감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얘는 생장등 밑에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베란다 안에 있어도. 근데 사실 얼굴이 이렇게 너부대대해지는 거는 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 녀석은 조금 단정한데 내 목대 밑에 보면은 뿌리가 되게 많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기는 해요. 잘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긴 한데 얘가 지금 물이 부족합니다. 얘도 서큘레이터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바람을 맞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참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초연도 이 초연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 지금 생각만 하고 있답니다. 예쁘죠? 초연. 파스텔입니다. 이 파스텔은 제가 모란장에서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에 사왔던 파스텔인데 덩치가 더 컸었는데 제가 키우면서 이렇게 하엽을 지금 물을 안 줘갖고 베란다 안쪽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베란다 안쪽에 있는 다육들은 지금 물을 안 주고 제가 버티고 있거든요. 거리대 교체를 하려고 버티는데 매일매일 비가 오고 제가 주말마다 집을 나가고 해서 지금 그걸 못 해갖고 애들이 지금 물을 못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성장을 하고 요거 지금 생장점이 2개로 갈라지고 있죠. 예쁘죠. 얘는 파스텔입니다. 색감이 살짝씩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진짜 요만한 거를 15,000원에 주고 사가지고 밑에 적심을 해서 적심한 부분은 엄마를 주고 이 윗부분을 제가 키웠는데 빼쩍 말랐었는데 지금 물 먹이고 하면서 살을 좀 다시 찌웠습니다. 1년 만에 원래 크기만큼 자랐습니다. 제가 요만한 거 딱 사가지고 엄마 거는 제 거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저희 친정엄마 거는 키핑장에서 지금 크고 있는데 요거에 한 3배 정도로 지금 번성해 있습니다. 1년 만에 요렇게 늘리니까 좀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제가 영양제 몇 알 좀 올려줘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해볼까? 근데 사실은 요 녀석도 키핑장에서 키워야 예쁘지 집에서 키우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길죠. 이렇게 긴 건 좀 별론데 얘는 지금 엄청 길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햇볕이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원종, 복랑, 금도 이렇게 지금 1년 만에 적심해서 키워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1년을 기다리냐 하는데 전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몇 개 없는 분들은 그 다육이만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저기 다육이가 너무 많고 또 다니는 농장도 너무 많고 막 계속 바쁘다 보니까 요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까 저의 사랑과 관심이 다른 데로 다 배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합니다. 어쩌다 보니 시간이 가 있고 어쩌다 보니 다육이가 번식이 돼 있고 커 있고 다시 예뻐져 있고 어쩌다 보면 또 미워져 있고 죽어 있고 뭐 그렇기도 한답니다. 진짜 인기가 많았던 크림티예요. 이 크림티도 백분이 완전 많이 두르고 있는데 이 뒤에 보면 백분이 다 지워졌잖아요. 이거는 얘가 그동안 자리를 못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에 들어서 지금 생장점 주변으로 이렇게 좀 아주 예쁠락 말락하는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살짝 한번 만져볼게요. 이제 뿌리가 자리는 잡았어요. 물을 주면 얘는 격하게 반응을 할 건데 이 녀석도 제가 영양제가 진짜 효과가 있냐? 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영양제를 그동안 많이 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3년차가 됐잖아요. 왜 3년차에 관심이 생기는 거냐면 3년차가 딱 되니까 성장하지 않는 다육이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묵어지는 거하고 성장이 둔화된 거랑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 안 한 다육이들이 혹은 물꽂이를 1년 동안 했던 다육이들이 변화가
다육이가 달달 묵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이 둔화되고 마치 퇴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다육이가 생기면서 화분 안에 있는 영양이 다 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부터 지금 3년 차에 다육이들 영양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전에는 사실 중요하다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안 그래도 작게 키우려고 하는 다육이들 영양제를 왜 먹여? 저는 완전 반대파였거든요. 영양제 반대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랑 사는 다육이가 한 3년 차 되니까, 그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다육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둔화되고 미워지고 이제 쪼그라드는 걸 보면서 분갈이가 진짜 중요하다. 분갈이를 못한다면 영양이라도 보충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지금 이제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얘 이름은 크림티입니다. 환엽 블랙 퀸입니다. 환엽 블랙 퀸인데 어디에다가 어떤 환경에서 화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육이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요거 받았을 때 정말 예쁜 쿠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는 그 다산 프리티 다육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요 다육이 그때 뿌리 없이 왔었어요. 밭에 심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요 똑같은 요 환엽 블랙 퀸을 그 프리티 다육의 매니아님이 키운 걸 봤는데요. 제 다육의 4배 정도로 키우셨어요. 이 다육의 10배쯤은 예쁩니다.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육이가 다른 분의 다육이하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나이든 40, 50대 혹은 60대의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처럼 주름 하나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다육이도 이 모습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같은 다육이를 다르게 키우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니아님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년 차밖에 안 됐는데요. 환경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제가 환경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달라요.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요 환엽 블랙 퀸 진짜 이거랑 똑같은 종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해가지고 그분은 정말 아름답게 요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모형으로 색감도 정말 예쁘게 그렇게 키웠는데 저는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그날 그분의 테이블을 보면서. 왜냐면 똑같은 다육이를 정말 명품처럼 잘 키워내는 그런 실력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저는 환경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냐. 근데 그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막 키운대요. 물도 아무 때나 주고요. 여름에도 저면 관수하고요. 한여름에도 분갈이 막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도 예쁘게 잘 키워요. 참 희한하죠? 아마 아주 작고 미세한 어떤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지만 그런 아마 팁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제가 그걸 보고 이거랑 똑같은 다육이었다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진짜 깜놀했고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엔 6월 9일 날 제가 분갈이를 해준 먼노인데 요 먼노가 원래 자연 쌍두였어요. 자연 쌍두였는데 곰팡이병이 와가지고 둘 다 시름시름 앓으면서 목대가 썩어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적심을 한 다음에 기다렸어요. 그 균이 다육이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멈췄어요. 진전이 멈추고 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거기다 분갈이를 했는데 어떡해 자리 잡았어요. 둘 다 살렸어요. 너무 예쁘죠. 이럴 때 정말 예뻐요. 누가 이 다육이를 가치를 얼마를 주겠어요. 이렇게 못나고 쭈글쭈글하고 진짜 이렇게 못생긴 애를. 이거는 저한테만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한테도 가치가 없는 요 다육이 먼노. 이 먼노 완전 묵둥이 먼노였거든요. 근데 진짜 둘 다 똑같이 병이 와갖고 화분에서 뽑아서 몇 달을 말리고 혹 팠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훅 파냈어요. 진짜로 생장점 그 목대를 갖고 구멍을 훅 파내갖고 거기다가 다이세넴 가루를 발라갖고 몇 달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겨우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균이 더 이상 진전을 안 해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6월 9일날 분갈이 한 지도 꽤 됐네요. 얘는 진짜 거의 시간이 한 8개월, 근 10개월 가까이 시간이 진짜 걸린 것 같아요. 이 녀석 이렇게 진짜 죽지 않게 만든 게 너무 예쁘죠. 좀 이따 요 먼노 너무 사랑스럽고 저한테는 진짜 너무 소중한 먼노예요. 예쁘죠? 요 먼노. 드린 먼노랑 사정에 똑같은 먼노가 또 있어요. 요 먼노는 엄청난 대품 먼노 철화에서 떼어낸 애기들인데요. 얘 모주가 곰팡이병에 걸려갖고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죽는 그런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뚝뚝 잘라갖고 제가 이걸 얻어갖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 녀석들도 그 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타고 올라왔어요. 제가 그래서 병에 걸린 잎들은 떼어내고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진전이 안 됐어요. 그때까지 말렸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줬는데 드디어 요 녀석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요 녀석도 죽어가는 거 지금 살려놓은 제 먼노예요. 먼노 같지 않죠? 잎이 이렇게 길쭉길쭉 하잖아요. 요 녀석들이 모주가 철화였거든요. 철화였는데 지금 보면 새로 생기는 애기 잎들은 먼노같이 그렇게 떼글떼글하게 올라오고 있죠. 아직까지 이렇게 꼬질꼬질한 이유는 분을 지금 얘네들이 제대로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꼬질꼬질해서 약물 닿은 거 그대로 다 지워지고 그다음에 물 닿으면 또 지워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기능은 아직까지 많이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녀석들도 제가 나중에 경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육이도 완성된 작품 같은 다육이를 사서 키웠을 때 만족감 높죠. 예쁘니까 볼 때마다 힐링이 되는데 저랑 어떤 세월을 같이 살아온 어떤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나하고 이야기가 있는 다육이들이 훨씬 더 애착이 가고 예쁘고 저에게는 가치가 더 높죠. 그래서 요 다육이 다른 분에게는 진짜 가치 없는 합식이잖아요. 다 잘라낸 거를 여기다 심어놨으니까 한 형제이긴 하지만 이 가치 없는 요 다육이가 저에게는 역시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제 먼노랍니다. 거리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다부지던 제 에케몬스톤이 지금 베란다 안으로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이렇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덜 묵고 얘는 색감적으로 조금 더 많이 단단하게 묵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묵은 애는 모양이 덜 흐트러졌고요. 요 녀석 좀 덜 묵었다는 요 녀석은 진짜 모양이 이렇게 흐트러졌어요. 진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배신감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다부땡네 베란다 안쪽 다육이 1대1 압박 면접하는 식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